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방침을 두고 여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민생을 포기했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여야 대치 상황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의 제2여국권 행사 방침에 대해서 여야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횡포를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제2여국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합의, 법안 처리 모두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 지목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들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제2여국권 행사도 없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횡포가 국회를 극한 정쟁 무대로 만들었다며 다가오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역대 국회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또 거부권을 쓰는 건 횡포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거부권을 유발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마치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거부권 행사 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표결에 붙여지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검법이 어제 끝내 부결됐는데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며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 구성만 되면 6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어제처럼 다시 재표결할 경우 제적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상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 이번 표결을 경험 삼아 22대 때는 좀 더 여당을 잘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단일 대오로 법안 재통과를 막아낸 국민의힘은 다음에도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특검법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22대 의원들도 야당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00%를 주장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라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즉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일부만 지원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연금 개혁을 띄웠던 이 대표가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내들며 22대 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같은 야당의 제안에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 윤지욱 당시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 추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등 지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온 만큼 여당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